지금 거래되는 게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노이즈 한참 심할 때 그 수준입니다. 숨이 막히더라고요. 거래가 안 되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투자 관련해가지고 메리트가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업종 내에서도 조금 갈리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 3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2년 4개월 만에. 이 이후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드디어라고 얘기하니까 뭐 많이 고대했던 것 같잖아요. 고대했다기보다는 하도 이제 뭐 공매도 때문에 이러니까 과연 달라질까에 대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거는 그 시스템이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여자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나서 물론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대가지고 혼이 나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자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게 또 이제 결국엔 한국에서 자금이 일부 이탈도 좀 나왔던 것도 실제로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 시장의 활기를 많이 잃어버리게 했는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제 재개하는 시점에서 또 이게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변수들이 되게 많이 지금 부정적인 걸로 또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말 바꾸는 양반의 그 뭐 관세와 관련돼 가지고 또 4월 2일에 가서 내가 언제 이럴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또 관세 이슈가 지금 눈앞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공매도를 전격 금지했을 때하고 달라진 거는 우리 국내적으로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게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게 지금 생각 이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이제 불확실성으로 지금 증폭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환율이 여전히 지금 1,460원대 이상에 있고 환율 차트만 놓고 보시면은 분위기가 아래로 빠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 것 같은 모양을 자꾸 지금 그려주고 있어서 그것도 좀 사실 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거래되는 게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노이즈 한참 심할 때 그 수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쏠리면은 역시 이제 최근에는 한쪽으로 쏠렸던 게 삼성전자로 주로 쏠렸었으니까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그러면 이제 버려지는 쪽 같은 경우는 무서울 정도로 또 빠지는 과거에 이제 금투세 시행한다 어쩐다고 한참 논란이 됐을 때 그때 개별 종목들 그 주가 급락하듯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보이죠. 대형주에서도 심지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이게 공매도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무슨 어떤 기대감 이런 거보다는 시기도 참 묘하게 잡아놔가지고 이게 또 어떤 증폭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이런 것도 살짝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상화되는 게 당연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쩌다 보니까 날짜가 또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몰려있다라는 그 불안감 같은 게 이번 주 내내 시장을 좀 눌렀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 초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왜냐면 그 뒤에 공매도 시행하고 나서 갑자기 헌재가 뭐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뒤이어가지고 트럼프는 4월 2일 날을 어쨌든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믹싱이 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렇게 뭐 시장의 우호적이나 뭐 이런 그림보다는 좀 돌발 변수 내지는 이제 좀 충격적인 변수에 승수작용이 일어날까 살짝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이번 주 내내 보여줬던 모습이고 저도 사실은 트럼프가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을 때만 해도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렇게 믹싱이 돼버리니까 살짝 좀 괜히 덜 맞을 수 있는 거 한 방 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감도 살짝은 좀 있어요. 그래서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 3월 달 내내 저는 거의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그런 장이었었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도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하셔가지고 매수가 거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좀 있는데 뭐 맥쿼리 쪽에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뭐 중립에서 긍정적인 이벤트로 평가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시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 시각 자체를 뭐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공매도 재개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두들길 수 있겠어? 라고 이제 보는 쪽은 PBR 0.8이야 우리가. 이제 그거잖아요. 네. PBR 0.8이야. 여기에다가 기업들 실적도 일단 올 연초에 계속 디스카운트 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왔잖아. 이제 삼성전자까지 다 이제 1분기 안 좋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될 거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 재개돼도 심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은 어쨌든 성장이 죽은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I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쪽에서 메인스트림 안에서 지금 시장을 좀 리드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투자 관련해 가지고 메리트가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때는 공매도 재개하면은 과연 그렇게 시장이 환호할 만큼 움직여줄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물론 공매도 재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 레거시 바닥 기대감도 있고 해서 올라왔지만, 그러면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 지금 이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롱을 잡고 뭐를 팔아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밸류가 지금 나오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좀 애매하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증권사에서 뭘 얘기하는 거,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증권사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삼성전자 롱을 얘기하는 데가 있고 삼성전자 숏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맥커리에서는 뭐 SK 하이닉스랑 현대차, 기아를 롱으로 했고 삼성전자랑 2차 전지를 숏으로 했다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레거시 쪽이 바닥을 지금 잡아가는 분위기가 확연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가격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올렸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거의 100% 따라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이닉스는 살짝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던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삼성전자 PBR이 1배가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실적이 1분기 안 좋다. 그것 때문에 잠깐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2분기 이후 하반기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언론 플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HBM 관련해 가지고도 변화의 조짐을 좀 어떤 식이든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또 한 번의 언론 플레이였다면 되게 실망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누가 강하게 거기다 숏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수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 증시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심화가 된다든지, 심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질질질 끌고 가버리게 되면 사회적인 혼란은 더 가중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관세 폭탄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누가 대처를 하냐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감안해서 봤을 때 또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든지 삼성전자의 포지션, 그다음에 현대차,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PBR이 지금 0.5, 그죠? 그다음에 PER, 물론 이제 관세 때문에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PER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리포트 상으로 보면 PER이 4배 정도. 네. 여기다가 공매도를 친다? 쉬울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진행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예단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좀 과거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그 공매도 재개됐을 당시에는 좀 어땠어요?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재개되면은 단기적으로 잠시 좀 흔들리는 건 있었지만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준 적은 없어요. 다시 바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업황, 그 다음에 경제 체력, 펀더멘탈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었던 거지, 공매도 재개했다고 해서 박살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이게 아주 투기적인 어떤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증시를 뒤흔들 적이 아니라면은, 환율만 여기서 더 심하게 안 튄다고 하면은 그렇게 심하게 작용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전에 그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짧게 봤을 때는 변동성이 있었어도 길게 봤을 때 뭐 한 해로 봤을 때는 대부분 뭐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뭐 이런 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전망을 할 때, 외국인들이 볼 때 단순히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경제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알아서 잘 돌아가느냐,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국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이쪽을 선호하고 저쪽을 선호해 가지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외국인의 시각에서 봤을 땐 그건 불확실성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을 바로 숏을, 그러니까 매도를 치겠다 이런 쪽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그 진행 과정을 놓고 환율의 변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는데 환율은 올랐어요. 네. 특히나 지금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원화 가치는 유독 약세였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를 그렇게 집중 매집을 하는데 단기간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초기 매수는 분명히 반도체 바닥 레거시 쪽 회복. 아무래도 양의 삼성이니까 지금은.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롱숏 개념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반도체는 바닥을 찌웠으니까 회복이 빠를 거야 하니까 삼성전자를 베팅을 했는데 동시에 보면은 그 삼성전자 베팅을 할 때 세자금이 들어왔었으면은 이게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원화는 약세였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내부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고 전혀 외부에서 신규 자금은 들어온 게 없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외국인들 또 물론 환에서도 일정 부분은 또 해칭을 걸어놨을 수도 있다. 환까지 강세가 돼가지고 사버렸으면 만약에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은 원화 약세가 돼버리고 주식 빠져버리면 양쪽에서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을 또 일정 부분은 해칭을 걸어놨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각은 그냥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을 보는 시각하고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좀 그러니까 미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에서는 일단은 좀 도망가자라는 시장의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꼽히는 게 기존에 좀 숫자는 안 나오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많이 좀 떠 있는 그런 업종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타격이 걱정되는 그런 섹터는 있나요? 먼저 조정을 좀 받지 않았나요? 이미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좀 생각 자체는 지켜보자는 쪽으로 바꿨는데 네. 방산주도 지금 고점에서 좀 꽤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저는 그 유럽 쪽 같은 경우도 한국한테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뭐 엄청난 발주를 줄 거다 이런 기대감 절대 가지면 안 된다고 했었고 실제로 거기서 정책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더 진행이 되는지는 봐야지 알아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보면은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컨소시엄 구성이 돼가지고 공동 입찰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 따져가지고 한국물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 했는데 또 폴란드가 요청을 해서 첫 해에는 한 개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용인을 해준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숨통이 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고점 대비해가지고 좀 빠진 폭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빠진 폭이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실제 수주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근데 여기서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나오고 동유럽 쪽에서 추가로 나오고 이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다 대놓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방산 고점이니까 공매도를 치고 뭐 주가를 숏을 치고 그다음에 다른 걸 롱을 잡는다.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맞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 최근에 철강이나 화학 주식들도 꽤 올라왔잖아요. PBR로 보면 정말 싼데 실적이나 향후 전망을 놓고 봤을 땐 크게 기대할 게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쪽을 숏을 친다는 게 아니라 그쪽도 숏을 쳤을 때 먹을 파이가 얼마나 될지 따지면 커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매도가 어떤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어떤 돌발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업종을 택해 달라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특정 종목을 얘기는 못 하니까 사실 바이오만 하더라도 그래요. 바이오도 옛날 바이오 같았으면 지금 다 숏을 쳐야죠. 근데 네. 지금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도 이제 임상 3상 결과 나와가지고 비혈등성 최소한 대등한 거 이상이라는 거 확인됐고 9월 달 되면은 이제 품목 승인 여부가 확인이 될 텐데 이거를 갖다가 뭐 바로 숏을 친다? 그렇잖아요. 유한야행도 지금 일본 오늘 보니까 이제 판매 승인 났는데 주가는 더 빠졌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또 주가 열심히 빼기 위해 가지고 숏을 친다? 종목마다는 다르겠지만 그게 이제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칠 거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나 이런 체력 같은 것들을 좀 공부를 따로 하시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숏이고 하이닉스 롱이다. 뭐 이런 것들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방산조선, 네, 바이오, 숏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이 오른 걸로 것들. 많이 네. 오른 걸로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성장이 담보가 돼 있는 산업에 그렇게 쉽게 그것도 고점에서 이제 바로 오픈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거 역시도 단정하기 쉽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사실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이게 펀더멘털로 좀 회귀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결국에는 또 그냥 개별 종목들마다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업종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는 숏보다는 롱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일단. 네. 근데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가 시세 폭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사이클상의 엄청난 큰 그 상승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롱을 친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바로 8, 9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나마 반도체 쪽, 저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네. 숏은 아닐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숏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을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어요. 지금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 철강 산업 자체가 굉장히 싸잖아요. PB가 0.5배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숏을 못 칠 것 같은데 성장이 있나? 그리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뭐 알렉스카 프로젝트 어쩌고 막 했는데 그게 언제 되는데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흠이 크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런 쪽에서 주가 올라 있는 것들은 반대로 좀 숏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종목마다 다른데 이제 뭐 군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산이 묻어가지고 주가 막 땡겼던 주식이 있잖아요. 미국 기대감 뭐 이런 네.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PBR이 6배, 7배라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 분명히 있겠죠. 숏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빠지기도 했지만. 근데 PBR이 지금도 2배 내외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숏을 칠 수 있을까? 지금 그 미국 해군 프로젝트 관련된 거, 미국 LNG가 관련된 거, 뭐 미국 상선 관련된 거, 그렇죠. 거기다가 또 USTR에서 제재 관련돼 있는 부분들 쉽게는 못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업종 내에서도 조금 갈리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업종이 좋다, 어느 업종이 나쁘다 이거보다는 종목을 조금 그 안에서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고 계시든 아니면은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한테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전략이 좀 있을까요? 준비할 수 있는 전략?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영향은 안 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약세장일 때 가속해줄 영향력을 줄 수가 있죠. 또 강세장일 때 오히려 또 이제 부스트업 하는데 또 세게 또 밀어붙일 이제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지 베이스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몇 달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는 플러스가 맞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뭐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무역 수지 잘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인 반도체 괜찮고요. 지금 네. 걱정이 많지만 자동차 역시도 아직까지 관세가 본격화된 거 아니에요. 시행된 거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조선 같은 경우, 방산 같은 경우 더할 나위 없이 요즘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그 산업 자체 전반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행하고 나서 몇 달을 놓고 보면은 전혀 문제될 거 없을 거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좀 우리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또 미국의 어떤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것들이 맞물려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하필이면 다음 주에 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 네. 이제 그런 것들과 한번 이제 생각을 해서 보시면 그런데 공매도를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여전히 향후에도 성장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가능하고 주가가 또 펀더멘탈로 밸류에이션 계산해 봤을 때 저렴하면 더 좋고 그런 쪽 섹터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섹터를 뭐 개인적으로 발견을 했다, 혹은 종목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만약에 뭐 좀 변동성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밀렸을 때는 기회로 잡아봐도 된다 이렇게. 우선순위로는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 저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가 힘들었냐면 지켜보는 게 힘들었어요. 매매를 전혀 안 하고 지켜보는데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거래가 안 되니까 너무. 그렇죠. 이게- 답답하고. 예, 예. 네. 그리고 거래가 갑자기 조금만 터지면은 그냥 확 밀려버리거나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만 저거 왜 가지 하는데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장만 보시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또는 이제 업황에 대한 공부를 좀 해 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지금 좀 이제 관심 갖고 계속 보려고 마음먹은 이제 업종들이 있어요. 지금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바이오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바이오를 전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바이오 딱 3종목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선 여전히 관심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열린다. 그럼 엔터다. 네.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관심을 올해도 한 5개 섹터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쪽 관련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이슈 나올 때마다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싸다 싶으면 조금씩 분할해서 편입하고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죠. 전에 왜 제가 사리로 여기 나와서 LNG 관련해서 한번 막 떠들었던 게 있을 거예요. 2월 달에. 네. 그죠? 제가 떠들고 나서 한 2주간은 별로 움직인 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좀 스터디를 해놓고 지켜본 다음에 내가 살 주식을 골라놓고 펀더멘탈 대비 저렴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가격 왔을 때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 어쩌면은 그게 4월에 힘들지 않게 싸게 주식을 사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